자, 제절실의 환경과 생물 들어갑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제절시대 이제 지구의 역사가 있는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의 전체 시기를 우리가 제절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이제 계속 제절시대인데 거기에서 어떤 생물을 본다. 알겠지? 생물을 본다. 생물은 아직 뭐 살아있는 것도 있고 죽어있는 것도 있고 그지 멸종한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대부분 화석을 통해서 과거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느냐 이런 것들을 볼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화석에 대해서 보는데 이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젤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뭐 유해나 흔적, 실제 금마의 뼈다귀 이런 것들도 되고 금마가 지나간 발자국, 배설물 이런 것들도 다 된다. 그 공룡 발자국, 화석이라고 표현하잖아, 그지? 맞지? 그래서 유해나 흔적이다. 그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얘가 뭐 뼈, 알, 발자국, 배설물 흔적, 뭐 이런 거, 갇힌 생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러한 화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뭘 알고 싶으냐? 바로 지질 시대를 구분을 한다. 지질 시대를. 지질 시대를 우리가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니까 그지? 얘를 몇 개의 큰 시기로 구분한다. 즉 어떤 생물이 확 살다가 갑자기 멸종을 했다. 그럼 거기를 기준으로 하나의 시대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지? 그래서 화석 생물을 중심으로 이제 나눌 거기 때문에 자, 구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을 해석하고자 한다. 그지? 뭐 나무가 뒤딱 크다. 그러면 온도가 억수로 높아. 따뜻한 기후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잘 자라겠지, 그지? 맞죠? 뭐 그런 것들 이제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 그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됐고, 그지? 자, 참고로 일단 봤을 때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은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간다.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화석은 생물이 살다가 폭 파묻혀, 맞지? 폭 파묻혀. 파묻히게 되면 그 형태가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 형태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파묻혔을 때 시간이 지나면 안에 살들이 썩어서 없어지겠지. 빈 공간이 생겨. 그럼 이러면 화석이 되나? 안 되겠지. 그지? 여기에다가 그 안쪽 빈 공간에 다른 석회질 물질이나 들어가가지고 더 단단하게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해버려야 되는 거야. 그지? 이제 화석화 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작용들을 거쳤을 때 이게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 밑에 있다가 저 위로 올라가 가지고 침식돼 가지고 다른 흙들은 잘 깎여 나가는데 요건 단단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지표로 드러나게 되면 과학자들이 하다가 화석 발견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모양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단단한 부분이 몸에 단단한 부분이 있는 것이 화석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 단단한 부분 없어도 만들어질 수는 있어.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뭐 오징어 화석 이런 거 보면 실제로 막 파묻혔을 때 모양 막 찌그러지고 이렇게 될 거잖아, 그지? 그래서 만들어지기는 한데 좀 만들어지기가 어렵다라고 봐줘. 그래서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 좋고 그리고 개체수가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더 잘 만들어지겠지, 맞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유해나 흔적이 빨리 매몰되어야 된다. 빨리 매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썩으면 모양이 없으니까 썩기 전에 말이야. 썩기 전에 싱싱할 때, 그지? 싱싱할 때 모양이 있을 때 사람도 그렇잖아. 싱싱할 때 나의 사진을 찍어 놓는다. 그지? 알지? 그지? 젊었을 때 사진 찍어 놓는다. 그지? 나도 지금 한 20년 전에 찍어놓은 다른 학원 부산에서 이제 있을 때 그 학원에서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구구쌤 저기 프로필에 저 사진 봤어? 그것도 됐다 오래된 건데 난 최근 사진을 한 개 딱 줬더만 내 거는 안 실어주대. 그래서 나도 20년 전에 사진 그 학원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증명 사진하고 전체 사진하고 이렇게 찍어서 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또 사진관에 가서 찍었지. 그거 어디 찾아보면 있을 건데 그거 갖다 줘야지. 싱싱할 때 찍으려고. 싱싱할 때. 빨리 메모리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다른 물질이 채워져 가지고 형태가 이제 만들어진 거야. 그지? 그런 작용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자, 지각 변동은 받으면 돼, 안 돼? 지각 변동 받으면 다 부서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지각 변동은 받지 않았을 때 화석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질 시대 구분합니다. 지질 시대는 언제부터라 돼? 지구 탄생부터. 알겠지? 언제까지? 현재까지. 전체 다야. 뭐, 지구의 역사가 전체가 지질 시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지구 탄생이 이제 46억 년 전. 46억 년 전에, 그지? 46억 년. 빅뱅이 얼마였지? 48억 년이었나? 빅뱅. 깜빡깜빡하네. 빅뱅. 138억. 녹화하고 있는데 너무 쓰겠네. 138억 년. 언제 그만 먹었대? 자, 이렇게 됐어. 아, 맞네. 그지? 이거는 태양계의 나이고, 맞지? 우주의 나이는 훨씬 많지. 이런. 아, 이제 뇌세포가 늙어가니까 영 상태가 안 좋아져. 자, 그래서 자, 지질 시대, 그지? 지구 탄생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전체 시대에 각각 줄 쳐주면 됩니다. 첫 번째, 성캄브리아 시대. 두 번째, 고생, 중생, 신생, 세 거지, 그지? 고, 옛날 거야. 중, 중간 거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고중신, 고중신 이렇게 돼 있다고. 자, 그런데 요 밑에 여기 원형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성캄브리아 시대가 전체 88%를 차지한대. 엄청나게 긴 시대네. 왜 이만큼 길게 차지할까? 이유는 화석이 발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를 나눌 수가 없었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가 가장 길고 그 다음에 생물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부터는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지. 그지? 현재로 갈수록 점점 짧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화석이 많이 발견이 되는 시대다 해서 성캄브리아 시대를 빼고 나머지는 고생, 중생, 신생, 생자가 들어가 있지. 생물로 나눴다 이 말입니다. 생물로 나눴다. 생물을 중심으로 이제 확실하게 나눈 거다. 자, 그래서 이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뭡니까? 바로 환경 변화로 인한 생물의 급격한 변화 또는 화석의 급격한 그냥 화석의 변화 이런 것들로 구분한다. 알겠지? 생물의 급격한 변화. 뭐 화석보다는 생물이라고 적어주는 게 좋아. 그지? 그래서 생물의 급격한 변화로 구분한다. 그래서 지질 시대를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 중생, 신생대로 구분을 한다. 성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있다 없다? 거의 없고, 그지? 화석이 많이 발견이 되는 것은 생물을 기준으로 나눴기 때문에 고생, 중생, 신생로 구분을 한다. 되겠지? 자, 그리고 성캄브리아 시대는 가장 어떻다고? 가장 길다. 대부분을 차지한다. 88%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88%를 차지한다. 야, 이거 계산하는 문제도 한 번씩 나온대. 한 번 나오면 출제가 됐을 거야. 자, 이거 전 지질 시대 46억 년을, 그지? 46억 년을 1년으로 볼 때, 신생대는 언제부터게?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지? 46억 년으로 볼 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46억 년 전분에 46억 년 분에 0.66이지. 그지? 0.66 이렇게 될 때 요거는 뭐에 해당된다고? 전체 1년 365일분의 x 이런 식으로 가면 돼. 그럼 일수 나오겠지? 그거를 시간으로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뭐 그냥 그지 산수가 좀 복잡하다 보이지 생각은 할 수 있잖아.
전체 중에 요만큼이라고 볼 때 전체를 365 1년이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에 해당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지 맞죠? 머리만 조금만 쓰면 돼. 머리가 안 들어가고 할 수 없겠지만 자 그렇게 했을 때 봐봐 4월에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으로 지질 시대를 구분한다. 자 구분을 해 봅니다. 어떻게? 자 봐봐. 그래서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화석의 급격한 변화, 생물의 급격한 변화 맞지? 그러니까 뭘로? 바로 새로운 화석이 출현을 했다. 나타났다. 또는 원래 있던 생물들이 어떻게? 멸종을 했다. 그 출현한 종하고 멸종한 종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을 기준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제일 처음 거 이런 거 말고 가하고 나 사이에는 B가 출현 없어. 나하고 다 사이에는 자 C가 출현 없어. 다하고 라 사이에는 B가 멸종, D가 출현, F가 멸종, G가 출현. 뒷담 많지. 라하고 마 사이는 A 멸종, D 멸종. 그러면 자 이 지질 시대를 두 개로 나눠라. 모르면 이상하지 않겠나? 맞죠? 어디하고 어디 사이를 기준으로? 다하고 라 사이를 기준으로 지질 시대를 요렇게가 같은 시대고 요렇게가 같은 시대고 자 요거 아래 위는 서로 다른 시대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해놨어? 지층 다와 라의 경계를 기준으로 지질 시대를 구분한다. 이렇게. 알겠지? 다하고 라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된다. 여기에 뭐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라고 가정한다에는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꾸로 뒤집혔다 뭐 이런 이야기야. 거꾸로 뒤집히면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지 그지? 어떻게 뒤집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역전 안 된다. 다른 지각 변동은 없고 그냥 정상적으로 순서대로 막 쌓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라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3번에 화석을 통해서 지질시대 환경을 알아내는데 자,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대표가 과거 지층이 생성된 시대와 그 지층이 만들어진 환경을 알 수 있어. 자, 요게 화석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생성된 시대와 환경을 알 수 있다. 무엇으로? 바로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으로. 됐지? 자, 표준. 내가 미의 표준이다. 의 표준. 그지? 기준이지? 기준. 자, 이 표준화석이 바로 뭘 알려준다?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다. 생성 시대는 표준화석이야. 여기에 있는 것들은 자, 표준화석이 되려면 어떤 화석이 나왔는데 그 화석을 딱 보고 이거 고생대 지층이야.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화석은 생존기간이 짧아야 돼. 얼마나 짧아야 될까? 1억 년, 2억 년, 5천만 년? 아니고 그게 한 시대에만 생존해야 된다. 한 시대. 그죠? 우리가 생존 기간이 짧다 해도 뭐 이런 거잖아. 이렇게 여기 성캄브리아 되고 고생되고 중생되고 신생대야. 근데 생존 기간이 딥다 짧아. 근데 고생대하고 중생대 걸쳐 있어. 야, 그럼 인마 화석이 나타나면 고생대 지층이라고 해야 돼? 중생대 지층이라고 해야 돼? 모르잖아. 맞지? 그러니까 좀 길더라도 한 시대에만 살았던 생물의 화석이면 이 생물 화석이 나오면 무조건 그냥 고생대 지층에서 고생대에 만들어진 지층이다 이렇게 알 수 있지. 그래서 생존 기간이 짧고 얼마나 짧아야 된다고? 한 시대에만 생존. 자, 한 시대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넓은 지역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양 확 살다가
그 시대 말에 한꺼번에 딱 멸종해야 되는 거. 그렇지? 다른 시대에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니들은 자 여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자 요거 고생대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중생대 암모나이트 공룡, 신생대 화폐성 메머드. 자 요렇게까지 요거 암기하는 게 실제로 제일 핵심인 거야. 알겠지? 자 요거 암기하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자 이거 화석 보고 어느 시대에 살았던 화석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표준화석입니다. 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시상화석이 있습니다. 시상화석. 자, 시상화석이 바로 그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에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야.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 자, 이 시상화석이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인데 이거는 생존기간이 길어야 돼. 이 화석이 되려면 시상화석이 되려면 생존기간이 길어야 돼. 그럼 얼마나 길어야 돼? 2시대? 3시대? 이거는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어야 돼. 현재 살고 있어야 돼. 현재.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나왔다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현재 살고 있으면서 자 분포 면적이 좁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니까 특정한 환경을 알려준다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화석은 특정 환경에서만 살 수 있는 화석이라고. 자, 특정 환경에서만. 특정 환경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생존하기 때문에 분포 면적이 아무 때나 살 수가 없단 말이잖아. 그지? 그 특정한 환경이 되어야만 거기 살 수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봐봐. 지금 고사리, 산호, 조개 요거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생물들이지. 근데 현재 살고 있어야 된다는 이유는 고사리가 지금 현재 시대에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먼 과거에 고사리 화석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지금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살았을 것이다 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때 고사리도 지금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사리 화석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산호 화석이 나왔다.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 요거 자체를 묻기도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뭐 조개가 나왔다 하면은 뭐 얕은 바다나 갯벌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산호. 우리나라에는 산호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어. 제주도. 알겠지? 제주도. 그나마 이 제주도에서 산호가 좀 있고, 근데 그것도 해파리 때문에 많이 망가졌다 하던데. 근데 저기 뭐 하와이나 이런데 따뜻한 그런 쪽에 가보면 물이 엄청나게 깨끗하잖아. 수심이 좀 깊은데도 물 밑이 완전 다 보일 정도로 맞지, 그지? 그런데 이렇게 산호가 탁 있어. 그런데 물 속에 좀 들어가고 이렇게 탁 보면 얼마나 멋있겠노, 맞지? 이렇게 페트병 둥둥 뜨댕기는 사진을 그래 찍어놨어. 그렇지. 페트병이 안 많이 돌아다니겠나, 맞지? 페트병 이런 거는 쓰면 안 돼, 진짜로. 안 썩어 진짜로. 너무 안 썩어. 자, 그래서 여기 자 요거도 한번 좀 봐놔라. 시상화석은 생존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좁아야 돼. 자, 좁아야 돼. 그래서 여기가 시상화석이라는 거. 표준화석은 한 시대에 살아야 되니까 생존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이 넓어야 돼. 여기가 표준화석 위치라는 거. 요거만 구분만 해주면 돼. 자, 구분할 수 있겠지? 개념만 알고 있으면 구분하는 건 쉽지, 그지? 맞지? 자, 그렇게 이제 암기해가지고 가는 내용입니다, 요거. 자, 그 다음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뭐 화석을 통해 가지고 아까 우리 지층의 생성 시대나 환경을 알 수 있었다. 표준화석, 시상화석.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 뭐도 할 수 있어?
과거의 수륙 분포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수륙 분포. 자, 이거는 과거의 수륙 분포 변화는 그냥 글로소테리스 와서 이거 나오면 과거의 수륙 분포. 자, 어떻게? 자, 이거 봐봐. 지금 현재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남극, 오스트레일리아 얘들을 한 덩어리로 다 붙여놨지. 한 덩어리로 다 붙여놓으니까 글로소테리스 화석이 발견되는 지점이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가 뚝뚝 떨어져 있잖아. 그지? 자, 떨어져 있는 두 지역에 특정 지역에만 동일한 생물의 화석이 발견이 돼.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게 불가능해. 왜 불가능하냐? 이렇게 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거든. 왜냐? 멀리 떨어진 두 대륙이면 당연히 생성 환경이나 그지? 자연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다를 거잖아. 환경이 다르면 같은 생물이 갖고 서식하더라도 다른 종으로 진화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동일한 생물의 화석이 발견이 된 거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거는. 그지? 그러니까, 그지? 거꾸로 이제 되짚어 보면은, 그지? 자, 그것도 대륙이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의 대륙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대륙들을 붙여보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은 뭐야? 과거에는 이 대륙들이 어떻게 됐었다? 한 덩어리로 붙어 있었다. 자, 과거에 하나의 대륙이었다. 대륙이 분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로소테리스 화석 이런 것들로. 되나? 그지? 그래서 글로소테리스 화석 이런 것들 나오면 아, 과거에 자, 대륙은 한 덩어리였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보면 과거 육지와 바다 환경을 알 수 있어. 자, 요거 일부 학교에서는 이런 것도 자, 다음 화석 중에서 육지에서 생활했던 생물, 바다에서 생활했던 생물을 구분하시오. 뭐 이렇게 나왔어. 그치?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공룡, 메모도, 고사리 얘들은 어디? 육지. 딱 보면 알겠지, 그지? 그 다음에 좀 이상하게 생긴 거. 자, 이름이 방추충갑주어, 삼엽충갑주어, 방추충. 아이고, 이름도, 그지? 아모나이트, 하피석. 자,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 살던 놈들이야? 다 바다에 살던 놈들이야. 됐지? 이런 것들. 그래서, 바다 생물 화석이 나왔다. 그럼 거기는 바다였어. 간단한 거지, 맞지?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지층이 융기했다. 야, 융기가 무슨 말이게? 융기? 융기는 야, 마징가 제트가 나올 때, 그지? 윙, 위로 올라오잖아. 그지? 융기. 위로 올라온 거야, 이게. 알겠어? 그지? 융기. 자, 그래서 올라온 거야.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 생물 화석인데 산 위에서 발견이 됐어. 그럼 바다 생물의 화석이면 그게 폭 파묻혔을 때는 바다였지. 근데 지금 발견이 되는 건 어디에서 발견된다고? 산에서 발견되니까 이 지각이 어떻게 됐다? 융기 이렇게 됐다고. 그렇지? 융기. 그래서 자, 뭐 히말라야 산맥에서 그지? 아모나이트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된다고. 알겠지? 그지? 산에서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자,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알아낼 것인가 이런 거거든. 어떤 정보를. 자, 정보를 한번 켜보자. 자, 첫 번째. 삼엽충 화석이 있어. 삼엽충. 삼엽충은 이름이 왜 삼엽충이냐? 등껍데기가 세 개 이파리처럼 생겼다 해서 삼엽충이거든. 엽자가 이제 잎. 낙엽 할 때 있지. 그지? 그래서 잎이야, 잎.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삼엽충. 이 삼엽충은 언제 표준화석이냐? 바로 고생대 표준화석입니다. 자, 고생대 표준화석이니까 이 C층은 언제 만들어진 지층이야? 고생대. 맞지? 고생대.
고생대인데 얘 바다 생물이지. 고생대 바다에서 만들어졌다. 자, 그 다음 H층. 공룡 나왔다. 공룡. 공룡은 무슨 대? 중생대. 쥐라기 공은 알지? 그지? 중생대. 중생대인데 육지다 바다다? 당연히 육지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러니까 A층이 만들어질 때는 그때가 중생대였고 육지 환경이었어. 그 다음 자, B층 보자. B층. 자, 여기 C가 고생대고 A가 중생대야. 근데 고사리는 고생대 때 출현했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고생대다 이렇게 보면 될까? 좀 이상하지 않겠나? 네. 그치? 그러면 이거는 얘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고사리나 산호 이런 것들은 무슨 화석이야? 그렇지. 시상화석이야. 시상화석. 시상화석이기 때문에 이 시상화석을 가지고 유추해가지고 여기 지층이 어떤 시대다. 여기가 고생되니까 여기도 고생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시상화석은 뭐만 알 수 있다? 환경만 알 수 있다. 그래서 고사리 화석을 보고 온난수비란 육지다. 이런 식으로. 맞지? 온난수비란 육지야. 산호화석은 맑고 따뜻한 바다다. 그지? 맑은 바다다. 자, 이런 식의 어떤 환경적인 정보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상화석이다. 그래서 표준화석은 시대, 그리고 시상화석은 환경, 이렇게 딱딱 구분을 해갖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밑에 개념 속성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제절시대 환경과 생물. 자, 요 좀 잘 봐라. 그림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기는 한데, 성캄브리아 시대는 생물이 헐렁헐렁한 애들밖에 없어.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 때, 자, 얘 동물하고 식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라. 고생대. 얘는 누구냐 하니까 얘는 양서류야, 양서류. 깨구리 종류. 그지? 양서류. 양서류하고 얘는 뭐게? 얘는 삼엽충이지, 그지? 등껍데기 3개, 삼엽충. 자, 삼엽충은 이제 고생대 전반에 걸쳐서 이제 나타나는 거야. 삼엽충. 그 다음에 중생대 얘는 뭐고? 공룡이지. 공룡은 파충류야, 파충류. 파충류. 자, 이렇게 공룡이 있다, 그지? 공룡. 자, 그 다음에 얘는 매머드지. 매머드는 포유류 되겠습니다. 포유류. 자, 매머드. 자, 그래서 지질 시대에서 생물들이 그지?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해 왔다라는 의미야. 물론 이제 여기서 어류도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안 나와 있고, 그지? 자, 그다음 식물 한번 볼게. 식물은 잘 안 보이겠지만 얘들이 지금 고사리, 양치식물, 양치식물. 고사리 알아? 네. 고사리 알아? 그지? 양치식물, 고사리 있고, 그지? 고사리류. 그 다음에 중생대의 이 식물들은 소나무 같이 생겼지, 그지? 그래서 거시식물이 발달합니다. 거시식물. 소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생대에 넘어오면서 이제 속시식물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진화하는 과정은, 그지? 자, 고생대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이렇게 됐고, 양치식물, 거시식물, 속시식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식물이 이제 고사리류 있고, 그 다음에 거시식물이 소철, 소나무, 은행나무,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식물들은 다 속시식물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전에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온 게 뭐냐 하니까, 이 중에서, 자, 그림이, 중생대 여기서, 여기서.
알겠지? 그게 원시인들이 막 사냥을 하고 있어. 뭐가 잘못됐게? 저거는 사냥을 뭐가 잘못됐을까요? 신생대 갔나? 그게 인류는 신생대 출현했기 때문에, 그렇지? 신생대 출현했기 때문에 매머드 사냥하는 건 있어도 공룡 사냥하는 애들은 없어, 그렇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로 얄궂지만 출제가 된 적이 있다, 그렇지? 뭐 그런 얘기요. 요즘에는 이제 문제 출제 경향 자체가 딱 이것들이 중요하게 잘 나온다라는 그런 것들보다는 전반적인 개념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얘들의 일단 환경을 먼저 봅니다. 환경. 첫 번째, 환경. 자, 기후 전반적으로 온난, 말기에 빙하기, 빙하기가 있어. 성캄브리아 시대. 그리고 이제 지각 변동을 아주 오랜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지.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고 화석이 거의 발견이 되는 게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많이 없는 거야. 그렇지? 많이 없다. 그게 이제 어쨌든 환경은 전반적으로 온난했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그다음 고생대 대체로 온난 또 말기에 뭐가 있었어? 빙하기. 야, 빙하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 날씨가 갑자기 훅 추워졌어. 네. 그럼 뭐 하겠노? 멸종. 얼어 죽는단 말이야, 멸종. 그래서 빙하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빙하기를 통해서 멸종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지, 그죠? 그 다음에 수륙분포의 말기에 또 모든 대륙이 초대륙 한 덩어리로 모였어. 판게아를 형성합니다. 판게아. 자, 이 판게아 역시도 빙하기하고 마찬가지로 얘들 두 개가 다 멸종의 원인이에요. 야, 판게아는 원시 초대륙이야. 근데 이거 붙었다. 근데 왜 멸종을 해? 그때 당시에 이제 최초로 생물이 나타난 게 바다에서 나타났어. 바다에서 나타났는데 이 바다에서 살던 생물들이 갑자기 얘들이 다 붙었잖아, 그지? 네. 붙으면 그 사이에 있던 애들은 낑기 죽었나? 도망가면 되지. 맞지? 헤엄쳐갖고 가면 되잖아. 가면 되는데 수온하고 이런 게 달라지면 얘들은 못 살아. 환경이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뭐 80% 이상이 되는 해양 생물들이 대거 멸종을 여기서 다 하는 거야. 판게아 때문에. 또 빙하기도 있고 판게아도 있고 그래서 거의 가장 큰 멸종이 바로 고생대 말에 일어난다. 그래서 멸종이다, 이 멸종, 그지? 자, 판게아. 자, 그다음에 중생대 기후는 여기는 빙하기가 없어. 특징적인 거지. 다른 애들은 빙하기인데 여기는 빙하기 없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온난해. 날씨가 온난하면 춥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식물들도 빨리 자라고 풀이 많으니까 동물들도 많이 먹고 덩치가 커졌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먹는 육식 동물들도 덩치가 커진 거야. 그래서 거대한 공룡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덩치가 커진 이유가 추운 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산활동 때문에 온실기체 양이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많이 온난해졌다. 지금 현재보다 되게 높았다. 이렇게 보면 돼. 평균 기온이 한 30도 가까이 내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더웠던 거야. 그치? 우리는 지금 살 수 없어 그때는. 자, 그리고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이제 만들어졌단 말이야. 근데 중생대 들어오면서 바로 분리가 되기 시작해. 자, 중생대에 들어오면서 판게아가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서 자, 붙었던 게 떨어지니까 여기에 물이 생겼지, 바다가 생겼지. 이 바다가 바로 인도양하고 대서양이야. 인도양하고 대서양이 생겼고 전 세계적으로 지각 변동이 활발하면서 자, 요거 인도양 대서양보다는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이 생겼다. 자, 요거 기억합니다. 그지? 로키 산맥과 안데스 산맥이 중생대에 생긴 산맥이다. 라는 얘기야. 중생대에 생긴 산맥이다. 자, 그 다음, 신생대 넘어오면서, 자, 여기에는 전기에는 대체로 온난, 전부 다 이제 대체로 온난이제.
근데 말기에 뭐가 있었다? 말기, 후기, 여기 후기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이 되었다. 자, 그러니까 성캄브리아의 빙하기 온도가 이렇게 가다가 훅 떨어져 이렇게 훅 떨어져 빙하기. 그 다음에 고생대 때는 한번 빙하기 살짝 있다가 말기에 또 빙하기가 훅 있어 이렇게. 중생대는 온도가 살짝 떨어졌지만 빙하기 이런 거는 없어. 그 다음 신생대에는 초반에는 온난하겠지. 온난하다가 말기에는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 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빙하기 4번에 그 빙하기 사이에 있는 간빙기 3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빙하기와 간빙기가 계속 반복이 되었다 그런 얘기거든. 그치? 다른 쪽에는 반복이 된 거는 없고 그냥 한번 훅 떨어져가고 다 멸종시키고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인 거야. 그치?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멀어진단 말이야. 멀어지니까 대서양하고 인도양이 점점 넓어지겠지. 계속 넓어집니다. 그런데 요때 태평양이 좁아졌대.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구는 굳이 야, 여기에 판기가 있었다고. 근데 이 애들이 분리가 되면서 대서양 인도양이 생겼지. 자, 분리가 됐어. 분리가 됐는데 이 점점 분리가 되니까 뒤쪽이 좁아지지. 이 뒤쪽이 뭐야? 이게 태평양이야, 태평양. 그래서 대서양 인도양 커지면서 처음에는 이쪽을 태평양이라고 안 했는데 어느 정도 좁아지니까 이게 태평양이라고 부르면서 그거 계속 좁아지는 거지.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태평양이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자, 신생대의 산맥은요.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이렇게 있는 거야.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이 되었다. 그치? 알프스, 히말라야. 저기는 안데스, 로키 안데스, 알프스, 히말라야 이렇게 생성이 된다. 그런 얘기다. 그치? 자, 요게 이제 전체적인 지형과 기후 되겠습니다. 환경이고. 자, 이런 환경하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각 시대의 특징이 되는 생물들이 있죠, 그지? 그걸 이제 우리가 외워줘야 되거든. 외워줘야 되는데, 자, 봐봐. 성캄브리아 시대는 다시 온난하고 말기 빙하기 있고 화석이 거의 없어. 자, 화석이 드물다. 그리고 정보가 많아 적어? 적지, 그지? 그리고 여기에 지구 만들어지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있다가 이제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는데 어디에서 나타났다고?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 왜 하필이면 바다였을까? 육지는 안 돼. 자외선. 그렇지. 자외선. 그러니까 물 속으로는 자외선이 잘 통과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자외선의 영향을 안 받는 물 속에서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자외선을 받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피부암에 걸려. 그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빨래를 널어 말리면 좋아. 사람을 널어 말리면 피부암에 걸린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그지 오존홀이 뚫렸는데 막 옷 훌딱 벗고 저기 해변가에 가서 막 누워 있지. 다 피부암이야, 걔들. 그 로션 그거 발라야 돼. 자외선 차단제지. 그지? 자, 그래서 이 정상적인 세포를 다른 암세포로 이렇게 바꿔버리기 때문에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다 죽는 거야, 이 애들이. 알겠지? 그래서 바다 속에서 생명체가 출현했다. 자, 그 다음 요거 좀 중요한데, 그지?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최초로 출현을 한 거야. 자, 그러면 광합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들어내? 광합성을 해가지고 산소, 포도당 만들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원시 지구에 최초의 지구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오존층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으니까 자외선 차단 못하지. 자외선이 오존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O2가 없으니까 O2로부터 만들어지는 O3도 있다 없다? 없다. 알겠지? 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남세균 출현 이후부터 대기 중에 산소가 조금씩 누적이 됐다. 자, 그러면서
이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뭐 이런 뭐 최초의 다세포 생물도 출현했고 원래는 단세포만 있었는데 다세포도 출현했고 그 최초의 다세포 있습니다. 최초의 다세포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 생물은 뭐가 있었느냐? 생물은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리고 에디아카르 동물군 이름이 영 이상하지? 자, 영 이상한 것들은 성캄브리아 시대다 이렇게 보면 돼. 성캄브리아 시대다. 그래서 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자,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얘가 뭐냐니까 바로 얘. 자, 얘가 스트로마톨라이트인데 얘는 바로 남세균의 흔적이야. 남세균이 이래 생겼나? 아니, 남세균은 아주 작은 세균이거든. 세균인데 이렇게 눈에 보이겠나? 안 보이지. 그지? 그러니까 남세균이 어떤 돌멩이 위에 쫙 살면서 광합성을 했어. 그러다가 분비물을 좀 분비하고 그 다음에 얘들이 죽어. 쌓였지. 또 거기에 또 살다가 쌓이고 한 게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으로 발견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꼬라지 자체가 남세균은 아니지. 그지? 맞지? 그러니까 흔적이다 이 말이야. 흔적이다. 퇴적 구조. 그래서 남세균의 흔적이다. 그렇지? 남세균의 흔적. 이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에디아카르 동물군 같은 경우는 다세포 생물의 어떤 화석이다. 이런 얘기. 그지? 그러니까 원시 식물이고 얘는 원시 동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 자, 말기에 빙하기 있었고 말기에 판기가 있었지.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육상으로 생물이 진출할 수 있어 없어? 없었어. 모든 생물이 바다에서만 살았다고. 대기 중에 산소가 누적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존층까지는 못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생물이 바다에 살았고 자 여기 한 개 적어놨까 모든 생물이 어디에 살았다? 바다에 살았다. 자, 이런 말입니다. 바다에 살고 있었다. 자, 그런데 이제 고생대 때 들어오면서 이제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생물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거야. 증가해서 여기에 생물이 제일 종류가 많아, 이게. 그지? 종류가 많아. 근데, 자,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있어? 바로 육상 생물이 출현했대. 자, 육상 생물 출현합니다. 왜? 남세균의 덕분이지. 남세균이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게 누적이 되다가 뭘 만들었어? 오존층. 알겠지? 그래서 자 육상 생물이 출현하게 된 거는요 산소가 만들어지면서 오존층이 두꺼워졌기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해서 그렇다. 그렇지? 자외선 차단했습니다. 그렇지? 자외선을 차단해가지고 자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말기에는 대멸종이 있었지. 자, 대멸종의 이유는 어디? 판기야. 그리고 빙하기 등으로 예상을 할 수 있다. 확실한 건 아니지. 근데 거의 유력하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제 생물들이 어떤 게 있었냐? 생물들을 보면은 자, 무척추동물, 삼엽충, 자, 삼엽충 요거 기억하고 그다음에 방추충 아까 방추충 껌 씹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 그 방추충이야, 방추충. 원시어류 갑주어도 있고, 갑주어도. 그러니까 생물이 너무 많아, 여기는. 그리고 양서류도 출현했고, 그지? 식물로는 이제 양치식물이 대표적이고, 양치식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번성한 거예요,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생대에 이제 섭렵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지? 맞지? 그리고 그 중생대가 파충류하고 거치식물이 번성하는 시기거든. 그런데 고생대 때 얘들 훅 멸종하고 중생대 때 뿅 나타나나? 그게 아니거든, 그지? 그래서 나타나는 거는 언제? 그 앞 시대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파충류하고 거시식물이 일단 출현해갖고 있는데 말기에 멸종하기를 얘들이 다 멸종했단 말이야. 얘들이 다 멸종하고 얘들이 살아남은 것들이 중생대를 이제 주름 잡게 된다.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현재
자, 우리가 캐고 있는 석탄층은요. 석탄층은 무엇이 바로 석탄층은 그때 고사리층, 고사리, 양치식물 있지? 고사리가 현재 캐는 석탄층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짜질구리한 내용들이 좀 제법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지? 짜질구리한 내용이 제법 되는. 자, 그래서 고생대만 좀 잘 기억을 하면 중생대, 신생대는 사실 별거 없어. 별거 없기 때문에 고생대 중심으로 좀 잘 기억을 하면 된다. 이러고 보면 돼. 특히 이제 산소. 요쪽이, 중요한 거야. 요쪽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중생대 때 봐라. 빙하기 없다. 요거는 기억을 해야 되지, 그지? 자, 로키 산맥, 안데 산맥 만들어졌는데 중생대는 누구 시대? 파충류 시대. 자, 파충류. 그래서 누구? 공룡과 암모나이트. 자, 공룡, 암모나이트, 그리고 거시식물. 이렇게 보면 돼. 공룡, 암모나이트, 거시식물. 됐지? 공룡, 암모나이트, 거시식물. 자, 그런데 이제 멸종은 원인이 빙하기 돼, 안 돼? 여기 빙하기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운석 충돌이나 화산 폭발을 추정합니다. 운석 충돌. 요 둘 중에서 지금 이제 과학계에서는 운석 충돌 쪽으로 더 비중을 크게 두고 있어.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냥 운석 충돌이라고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두 개 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 그지? 과거에는 이제 두 개 다 이제 반반 봤는데 지금 이제 운석 충돌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공룡, 암모나이트, 그리고 거시식물, 소철은행나무, 잣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서 시조새 이런 것들 나왔어요. 시조새. 시조새는 이게 뭐냐?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겠노? 시조새는 파충류, 공룡 있지? 날아다니는 공룡, 그지? 파충류. 에서 조류. 얘가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중간 형태.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파충류 중에서도 이제 날아다니는 파충류가 있는데 조류하고 연결고리를 전혀 못 찾았단 말이야. 그럼 조류는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왔을까? 몰랐는데 시조새가 발견이 되면서 파충류에서 조금 진화해가지고 조류가 됐구나라고 그 근거를 찾은 거야. 그러니까 이 시조새가 엄청나게 중요한 화석 중에 한 개지. 그러니까 특별한 화석이 한 개 발견이 되면서 우리가 뭐 생물들이 막 진화해 갈 거잖아, 그지? 거기에서 끊겨진 중간 연결 고리를 찾을 수 있는 게 이런 화석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도 원숭이에서부터 진화했다. 그걸 왜 그렇게 이야기해? 근거가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원숭이는 굽어 있고 사람은 서 있잖아. 그 중간 정도 꼬꾸라진 애들 화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신생대 때 주름 잡는 누구? 포유류나 속시식물은 언제 출현한다? 그 앞시대에 이미 출현해 있습니다. 아이자, 그지? 앞시대에 출현해 있다 이 말이야. 앞시대에. 그지? 앞시대에 출현을 딱 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유류하고 속시식물은 출현해 있다. 어이차, 그지? 네, 그지? 어째 출현해 있어. 출현해 있는데, 자, 운석이 빵 터졌지? 빵 터지니까 공룡 암모나이트. 이때는 덩치가 대딱 컸잖아. 크니까 빵 하면은 그 주변에 일단 열로 훅 다 죽었어. 그리고 그 화산재가 훅 올라갔지. 그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면서 햇빛을 가린 거야. 그럼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햇빛이 차단이 되니까 식물이 일단 다 말라 죽어버려. 광합성을 못해서. 식물이 죽으면 초식 동물들 죽지. 초식 동물들 죽으면 육식 동물들도 같이 죽는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덩치 큰 애들이 먼저 죽는 거야. 왜? 얘들은 많이 먹어야 되거든. 그치? 조금 적게 먹으면 죽지. 덩치 좀 했는데 조금만 있어도 살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일단 덩치 큰 초식 공룡. 그러니까 그거 먹는 육식 공룡.
훅훅훅 맞지? 또 한 마리 살아남아서 그러면 되겠네? 아니지. 먹을 수 없잖아. 먹는 게 안 되잖아. 그죠?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 죽고 여기에 포유류 얘들이 뭐냐니까 지금 현재로 따지면 다람쥐나 또는 이제 쥐, 들쥐 요 정도 크기 어떤 설치류라고 표현하거든. 그래 덩치가 작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숨어가지고 살아남았던 얘들은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살아남아서 신생대를 주름잡게 된다. 뭐 이런 얘기. 자 그리고 신생대 빙하기 간빙기 반복되고 있다. 요거 중요한 거고요. 그제? 자 그다음에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있고요. 자 요때 신생대는 누구의 시대? 포유류의 시대. 포유류. 자 포유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 매머드, 화폐석 그리고 속시식물 이렇게 이제 봐줘야 돼. 그렇지? 매머드, 화폐석, 속시식물 그렇습니다. 그렇지? 매머드, 화폐석, 속시식물 그리고 초원도 풀떼기, 풀떼기 이런 거, 풀떼기. 그리고 인류 출현, 최초 인류 출현. 맞지? 원숭이들은 그 전에 있었어도, 그지? 아니지. 원숭이들도 신생대에 있었대. 원숭이들 포유류니까 맞지? 그죠? 그죠? 초반에 있었는데 인류가 나온 거는 이제 거의 뭐 신생대 말쪽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를 잘 해갖고 암기를 해줘야 되고. 자, 다시 이제 대멸종 나와 있지. 대멸종. 대멸종은 한꺼번에 훅 가는 거지. 왜? 환경이 갑자기 달라졌어. 그치? 환경이. 그래서 대멸종의 원인은 일단 대멸종의 원인은 일단 환경 변화에 따른 생물의 어떤 변화 이런 거지. 그치? 환경이 변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륙 이동에 따른 수륙 분포 및 해수면 변화, 운석 충돌, 먼지 구름, 화산 폭발, 그 다음에 대기와 해양의 산소량이 급감 등 복합적으로 한 개만 딱 보는 건 아니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는 일단은 뭐 빙하기는 안 나와 있다, 그지? 그림이 왜 빼놨을까? 몰라. 그지? 왜 빼놨는지 몰라. 그릴 게 없었나? 그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판게아 형성, 운석 충돌, 그리고 화산 폭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판게아 어느 시대? 어느 시대? 고생대. 어째? 고생대. 운석 충돌과 화산 폭발은 둘 다 중생대 멸종이지. 중생대. 그러면 고생대는 판게아 형성하고 한 가지 더 한다면은 뭐 빙하기. 야 그러니까 멸종은 고생대하고 중생대 이거밖에 없어. 그 신생대는 대멸종이 있나? 없지. 인류가 이제 멸종하면 대멸종이야. 알겠지? 그때 우리 이거 안 배워도 돼. 알겠지? 편하겠지? 그지?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요 밑에 있는 이 그림 역시도 기출 많이 된 겁니다. 되게 많이 됐어. 이제 상당히 다양하게 묻는데, 자, 봐봐. 첫 번째 나와 있는 요거 생물 과예수. 과예수라고 해서 생물 종의 수도 아니고 종속 과목 강문계 들어봤어? 네. 그지? 종 우리 같은 종이잖아. 그거를 구분한 게 속. 그 위에 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과가 줄었다라고 해서 엄청난 종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 거의 없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성캄브리아 시대는 일단 빼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요거 한번 출제가 됐어. 여기 시대를 적어라. 시대를 적으라 할 때 성캄브리아 적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자, 고생대 때 갑자기 생물 종류가 급증합니다. 그래서 훅 대멸종, 훅 대멸종, 그 다음에 훅 대멸종. 자, 이게 어디? 이게 고생대 말의 대멸종인 거야. 고생대 말에. 자, 그래서 얘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볼 때, 그지? 3번 멸종과 5번 멸종이 자 시대를 구분하는 대멸종이다. 이래. 3번, 5번 이렇게 되나?
그래서 1번, 2번, 3번. 그러면 전체 대멸종은 지질 시대 동안 총 5번 있겠지. 근데 고생 대멸종은 몇 번? 3번. 이게 가장 큰 멸종이다. 가장 많이 내려가 있지. 그 다음에 자 중생 대멸종은 몇 번 멸종? 5번 멸종. 3번과 5번 이렇게 이제 봐주면 되는 거야. 그지? 맞죠? 그래서 3번 멸종의 원인이 바로 뭐라고? 3번 멸종 고생대말 3번 멸종 이제 3번 멸종. 3번 멸종의 원인이 판기아 형성하고 빙하기 이런 것들로 추정이 된다. 맞죠? 그 다음 5번 멸종 중생대 말의 대멸종은 운석 충돌 쪽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이 된다. 됐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치?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 자 대멸종 훅 줄었지. 맞지? 멸종하면 훅 줄잖아. 자 급격하게 변한 지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멸종하지? 그래. 멸종하니까. 결국에는 생물종이 줄어들었다? 아니고 오히려 더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봤습니다. 왜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멸종이지. 당연한데 거기에 적응한 애들은 살아남았잖아. 그지? 적응한 애들은 훨씬 다양한 종으로 분화되어서 살아남는 거야. 그 새로운 환경에. 그지?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어떻게 다양한 종으로 진화해서 결국에는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됐다고? 증가하는 계기가 된다. 대멸종은 생물 다양성을 오히려 증가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인 거지. 순간적으로 줄어들었겠지. 하지만 살아남은 것들이 훨씬 다양한 종으로 진화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요거 있죠. 요것도 판게야가 점점점 분리가 되고 있지. 그러니까 요 그림을 잘 보면 붙어 있다가 점점 떨어지는 게 순서라고. 간단한 문제로 이거 3개 섞어 놓고 순서대로 나열하시 이렇게 또 나온다고 알겠지? 그래서 점점 분리가 돼서 현재 모양으로 이제 되는 거다. 그런 얘기다. 그지? 맞지? 그러면 판기아가 분리가 되면 생물종은 증가하겠나? 감소하겠나? 증가할 수 있어. 왜? 해양 생물이 많이 살 수 있다고. 그지? 맞죠? 그래서 판기아가 이제 분리가 되고 있지? 그러면 생물, 대륙이 분리, 요거 있네. 그지? 대륙이 분리가 되면 해안선 길이가 증가하는 거 요거 알겠나? 해안선 길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지구에 대륙이 이렇게 돼 있으면 해안선이 여기잖아. 해안선이 여기인데 얘들이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분리가 되면 여기도 다 해안선이 되는 거거든. 맞지? 그래서 해안선 증가 있지? 해안선 증가. 그리고 대륙붕이 증가합니다. 대륙붕 증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물 종의 수가 증가하는 거다. 대륙이 분리가 되면 생물 종의 수 증가. 근데 대륙이 합쳐지면 판기아가 형성이 되면 대규모 멸종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죠? 대륙붕은 뭔지 알아? 몰라? 네. 대륙붕은 요거 있잖아. 요거. 대륙이 있지? 그쵸? 그죠? 여기 물이 있어. 물이. 있지. 근데 여기 물이야 물. 그래서 여기 수심이 좀 얕은 곳 있지. 수심 200m 이하. 여기가 바로 대륙붕이야. 대륙붕. 그러니까 이 대륙붕에 거의 해양 자원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륙붕이 상당히 중요한 거지. 알겠지? 그치? 여기는 심해기 때문에 어떤 괴물이 살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대륙붕이 증가하면서 생물 종의 수가 증가한다. 그런 얘기다. 자, 그 밑에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